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오늘의 부동산 리딩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대출 규제만큼 무서운 것이 왔다. 할부로 집 사는 시대 도래하나? 주택 시장의 변화, 집 줄여나가는 고령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대출 규제만큼 무서운 것이 왔다입니다.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하에 관심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한다는 소식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리딩타임에서는 이 부분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부의 이런 지침에 따라서 은행들이 신규 대출 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또 금리는 올리고 또한 기존 대출자에게는 중도 상환을 유도하는 등 이른바 대출 다이어트에 나섰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신혼집 잔금을 앞둔 예비 부부나 생애 첫 집을 사려는 이 30대 직장인들은 대출이 막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가계대출 총량을 줄인다는 것은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은행들은 이미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또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조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규제가 필요한 건 맞지만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대출 총량 규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실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할부로 집을 사는 시대에 도래하나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사실상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첫 번째 정부안을 내놓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이란 목돈이 없어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면서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나머지 지분을 나눠서 취득해가는 할부식 내 집 마련 모델입니다. 분양가의 10에서 25%만 우선 납부해서 입주하고요. 그리고 4년에서 5년마다 일정한 지분을 추가로 구입해서 최종적으로 100%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분양 대금을 할부로 납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이라면 초기에 1억 2,500만 원을 납부해서 입주하고 4년마다 7,500만 원씩 나눠내서 20년 뒤에 온전한 내 집을 갖게 되는 셈이죠. 특히 이 주택의 분양가는 계약 시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올라가도 초기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집값은 평균 연소득의 9배가 넘다 보니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분 적립형 주택은 매달 나가는 돈을 집의 지분으로 환원시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은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닌데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와 유사한 개념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사라져버린 정책인데요. 당시의 실패 요인을 좀 살펴보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모든 비용을 일시에 지불하는 일반적인 분양 방식에 비해서 지분 적립형은 초기에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공공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느끼는 가장 큰 단점으로는 혹시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이 본인의 지분만큼만 차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양에 비해 불리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서 관심이 적었습니다. 차라리 초반에 무리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차익은 모두 가져가는 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정부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을 적용해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주택시장의 변화, 집 줄여나가는 고령층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3구에서 아파트를 판 집주인의 7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 매도가 작년 대비 무려 85%나 증가했는데요. 제가 만나 뵀었던 분들도 이 집을 팔아야 하나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분들은 이 강남을 떠날 생각을 하셨을까요? 첫째, 지난 몇 년간 하락했던 집값이 다시 올랐는데요. 그런데 만약 다시 집값이 하락한다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둘째, 은퇴 이후에 보유세와 종부세 부담을 생각보다 크게 느끼셨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다 보니 심적으로 부담이 되신 거죠. 셋째, 넓은 집보다는 관리가 쉬운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부부 또는 혼자 사시다 보니까 큰 집을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관리비도 만만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집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 현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인데요. 생활비 등을 위해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상가나 강남 등과 같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오피스텔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은 고령층이 떠난 이 자리를 3, 40대의 젊은 세대가 빠르게 채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강남 상구 매수자의 60% 이상이 3, 40대였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세대 간 자산 재편과 삶의 방식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찐부TV는 부동산 리딩타임을 통해서 단편적인 정보보다는 시장의 방향과 트렌드를 통해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